계속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트렌드 분석이랑 그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과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 계속 조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시장과 사회 전체 변화가 속도가 어때요? 네, 빠르다. 엄청 빠르죠. 그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인구가 또 어때요? 구조가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산업 간의 이윤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은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저는 뭐 자고 일어나면은 기술이 발전돼 있고 이런 것들을 느껴요. 뭐 AI 기술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 게 생겨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되게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생겨도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익숙하게 또 사용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기술이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해요. 그죠?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가 어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많이 이제 변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농어촌에 가면은 아예 젊은 층은 거의 없고 노인들만 있고 그런 지방에는 사실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되면서 사회가 많이 빠르게 변화를 더 하겠죠. 젊은 친구들이 없고 연세 있으신 분들에 맞춰서 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한 경쟁의 심화. 요즘은 진짜 경쟁 사회다. 전부 다 이렇게 막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경쟁을 하는 시대예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변화가 빠르다. 그렇게 될 수 있겠고 산업 간의 융복합.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사회가 빨리 바르고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산업 간에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발전된 기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뷰티 부분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뷰티라 그러면 뭐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뭐 그런 거다라고 했으면 최근에는 어때요? 이제 그런 과학적인 기술까지 과학기술의 테크까지 같이 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사용을 하는 뷰티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어때 뷰티랑 그런 그런 테크놀로지 같이 결합을 해서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쁘게 꾸미는 게 예전에는 뷰티였다면 요즘은 어때요? 이너 뷰티 해서 먹어서 젊음을 찾고 예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인체와 같이 약이잖아요. 그죠?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 그런 제약 부분의 파트랑 같이 산업이 복합적으로, 융복합적으로 발전을 하고 기술 개발이 계속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내가 대응이 같이 빨라져야지 되잖아. 그죠? 대응이 빨라지지 않으면 나 혼자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협이 되기도 해요. 그죠?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협이기도 해요. 내가 여기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내가 뭔가를 개발한다던가 뭔가 자리를 잡으면 이게 기회겠죠. 빠르게 내가 변화하는데 나도 탑승을 한 거기 때문에 기회로 볼 수 있는데 내가 넉넉고 이런데 대응을 못해. 대응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도태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영업, 우리는 뷰티 쪽이라서 또 이런 자영업들이 많죠. 그리고 1인 기업 더 많죠. 1인 샵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여기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에 얼마나 내가 대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좌지우지되는, 성패가 좌우하는 시대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시장이나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트렌드 분석과 예측을 해야 되는 그 중요성의 이유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차별화가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른 거랑 이제 차별점이 있어야지 돼요. 그죠? 차별점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자극을 받고 그리고 영감의 소재를 일상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일상 속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을 받아서 어때요? 새로 개발하는 거죠. 개발을 해서 트렌드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상품뿐만이 아니라 홍보, 영업,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트렌드 분석과 예측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내가 찾아내야지 되죠. 찾아내야지 돼요. 뭐 이런 차별점이 되는 남들과 똑같기만 하면 사람들이 찾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런 차별화,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차별점을 찾아서 그걸로 내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홍보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찾는 그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에서 되게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해야지 됩니다.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요거를 어떻게 내가 해볼까? 그러니까 관심 있게 뭔가를 봐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차별화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차별화가 된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차별점을 내놓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물며 뭐 취업을 한다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내가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지 면접에서 뽑힐 확률이 높겠죠. 개인적으로 뭔가 샵을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옆에 만약에 헤어샵이야. 저기 헤어샵이랑 나의 내가 지금 있는 이 우리 샵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내놓지 않으면 이제 경쟁에서 뒤처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우위에 있으려면 차별화된 기획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새로운 자극과 영감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그죠? 근데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얻으려면 어때?
우리 뭐 여행을 가야 돼. 여행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뭐 영감을 얻고 휴식을 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꼭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야지만 되는 건지 새로운 곳에 안 가면 우리가 못해? 그러면 여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매번에 새로운 카페를 가지 않는 이상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근데 어때요?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일상과 주변을 관찰이라고 해요. 관찰. 관찰함으로써 항상 새로운 자극에 노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죠? 관찰. 제일 중요한 거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찾는지 관찰하는. 여러분 그 예시로 하나 김치냉장고 아세요? 집에 김치냉장고 요즘은 김치냉장고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치냉장고가 어때요? 그 다른 나라에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김치냉장고가. 근데 원래 있었던 게 아니죠. 김치냉장고가. 원래는 냉장고만 있었어요. 냉장고만 있었는데 어떤 분이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했는데 김장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김치를 장독대에 넣었단 말이죠. 장독대에 넣었는데 어때요? 지금 장독대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서 더 맛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김치냉장고를 발명을 했고 냉장고로 쭉 얘기를 해볼게요. 냉장고에 원래 손잡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거든요. 왜 손잡이가 없냐? 장 보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양손에 무겁게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문을 열어야 되고 또 음식을 하다가 어때요? 만약에 비닐 장갑을 끼고 음식을 하고 있었다. 그럼 냉장고 문을 열려 그러면 비닐 장갑을 빼야 돼. 빼서 문을 열어야 돼. 아니면 요리를 하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해야 돼. 근데 어때요? 냉장고 문이 없는, 손잡이가 없는 냉장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들이 어때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인식을 해서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냉장고 손잡이가 없는 그런 냉장고들이 시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관찰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영감을 얻고 영감을 얻어서 차별화된 기획을 얻고 차별화된 기획을 얻어서 어때요? 내가 경쟁의 우위를 선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잠재된 니즈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기업 또는 개인 차원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잠재 니즈가 뭔가 잠재 니즈는 뭐냐면 나오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어요. 숨어있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존재는 하지만 고객이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니즈. 분명히 잠재 니즈라는 건 잠재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니즈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로, 글로 내가 이거 나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잠재 니즈라는 것은 마음 안에 그냥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내가 파악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어있는 고객의 잠재 니즈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기획,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이런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할 때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서에서는 서비스를 기획이나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어때요? 고객들이 요즘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SNS도 보고 밖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어떻게 많은지 그런 거를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을 가져서 미리 알고 상품을 개발을 해내면 어때요? 미리 알고 개발을 해내면 사람들이 와 저기 진짜 와 내가 생각하던 게 이렇게 나왔네? 내가 관심 있던 게 이렇게 나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이나 개인 차원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트렌드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내는 게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녹여내는 거죠. 서비스라든가 제품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트렌드의 수명 주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트렌드가 우리가 확산이 되고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그죠?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트렌드가 잠깐 왔다 가는 것들도 있고 뭐 2, 3년씩 지속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트렌드의 수명 주기는 이렇게 4단계에 의해서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잠재기 그래서 뭐 이제 새로 생겨나는 거겠죠. 그리고 전기 확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전기 확산기, 후기 확산기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이 되는 냉각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면 잠재기 이거는 이제 징후의 출현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 실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솟아나는 징후와 트렌드 창조자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잠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전기 확산기 이제 슬슬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들 그죠? 얼리 어답터 우리가 무슨 뭐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거 새로운 거에 나오거나 차가 나오면 얼리 어답터들 트렌드 섹터들 이런 분들이 미리 사용을 해서 SNS에 이제 조금씩 알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매체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냥 일반 유명인들 그죠? 이 더 가세를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트렌드 결정자나 조기 수용자 그리고 또는 매스컴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그래프를 보면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대중에게 전파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대중에게 전파가 되면 이제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주도를 하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이 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올라갑니다. 상승.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냉각기가 와요. 소멸 또는 문화통합, 시장의 둔화. 이제 유행할 만큼 했어. 그러면 어때요? 다시 쭉 내려갑니다. 진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냉각기를 가져요.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는 언제 나타나냐? 일반 소비자들이 주도해서 확산이 많이 되었을 때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때가 어때요? 잠재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떻게 보면 네 가지의 이런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 소멸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은 소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소멸하는 트렌드가 있고요. 강하게 살아남아서 문화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멸하는 트렌드의 특징은 트렌드 주기가 아주 짧아요. 짧고 감각적이고 기술 혁신과 깊이 관련이 되고 교체 비용이 낮고 대안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안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소멸 빨리 해버려요.
없어져 버려. 이런 게 뭐가 예시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먹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조금 들어가는 것들이 탕후루 저는 생각이 났거든요. 탕후루. 엄청 유행하다가 그냥 뭐 끝나버렸어요. 지금은 별로 그 정도는 아닌데 대안이 많잖아요. 그죠? 비용도 낮고. 그리고 살아남는 트렌드가 있어요. 이건 트렌드 주기가 아주 길어요. 실용적이고 생활 개선과 깊이 관련이 있고 교체 비용이 높고 대안이 적어. 대안이. 그래서 살아남는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확산의 유형을 보면 직선형이 있어요. 유형을 한번 볼까요? 직선형은 트렌드 변화가 일정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일정한 속도로. 우리가 상승되는 건 뭐예요? 의료비 계속 오르잖아.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일정한 속도로 뭐 내릴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죠. 그리고 하강은 우리가 지하 수면의 그런 하강 뭐 계속 지속적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면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우리는 여기는 보면 정체가 미국 출생률이 정체로 계속 간다는데 우리는 어때요?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는 직선형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죠. 이런 트렌드의 확산 유형을 그래프로 봤을 때 S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단계가 지나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시점. 처음에 PC가 우리 휴대폰으로 해볼까요? PC는 너무 옛날 거니까. 휴대폰 없었어. 그 스마트폰. 그래서 없다가 어때요? 이미 많이 스마트폰 많아서 여기서 뭐 더 올라갈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S자 곡선. 포물선은 폭발적이네요. 조금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시작은 미미한 폭발적 상승. 여기에 인터넷 그냥 인터넷이 없었어. 그냥 근데 이게 갑자기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상세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폭물선이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 너무 옛날 얘기다. 그죠? 냉장고 이전 시대에다가 옛날에는 얼음을 파는 얼음 장수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냉장고가 하면서 이렇게 훅 떨어지겠죠. 얼음 장수의 숫자가 훅 떨어지죠. 그래서 한 시대가 이제 끝이 난 거죠. 한 시대가 끝이 났어요. 이렇게 역포물선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형 트렌드 모델 한번 볼까요? 그래서 트렌드 생성에서부터 확산, 소멸에 이르는 과정으로 볼게요. 과정으로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트렌드 창조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 SNS에 보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일시적인 유행 그렇게 해서 트렌드 창조자가 먼저 요거를 이렇게 뭔가를 제시를 하죠. 본인이 해요. 하면 트렌드 결정자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하고 그러다 보면 트렌드 추종자가 생겨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경과되는 순서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초기 주류 소비자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전까지는 어때요? 얼리 어답터라든가 뭐 이런 트렌드 세터들이 본인들이 처음 나온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주류 소비자가 생기고 그 다음 나중에 후기 소비자 그 다음 후기 뒤늦게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적인 소비자가 생기고 뭐 이렇게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트렌드가 이제 확산이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죠? 트렌드 확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연 단위예요. 1년, 2년 단위.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트렌드 결정자에서 주류 소비자까지 가는데 1, 2년? 그러다 보면 이제 후기 소비자들이 가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길죠. 액세서리도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에 스포츠 장비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가는데 이만큼 확산이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거보다 좀 더 빠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확산에 걸리는 시간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한 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트렌드의 요소는 형식적인 요소와 매력적 요소가 있어요. 형식적 요소는 어쨌든 보이는 오감,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미각으로 인식되는 특징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패션의 색상, 뷰티 제품의 향, 음악, 멜로디 이런 것들, 단순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 겉모습에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겉모습.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을 의미해요. 그죠? 근데 반대로 매력적인 요소. 반대는 아니지만 다른 요소, 매력적인 요소는 이런 요소에 담긴 가치랑 효용,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선택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유. 그래서 만족감. 내가 이런 옷을 입으니까 내가 세련됨을 느껴. 나 힐링이 돼. 너무 즐겁고 자신감이 넘쳐.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소속감, 그리고 너무 실용적이야. 이런 소비자가 얻는 만족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트렌드 분석이 중요한 이유, 그죠? 우리가 환경적인 변화가 가속화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정보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마케팅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 선호 주기가 단축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소비자의 선택. 트렌드를 읽지 않으면 어때요? 소비자 변화 파악이 어려워져서 내가 제품을 생산하지를 못해. 서비스를 하지를 못해. 그래서 분석과 예측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과 사회 전체의 빠른 변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경쟁도 심해요. 그리고 산업 간의 융복합도 하고 인구 구조도 변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트렌드 분석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중요해졌어요. 왜? 아이디어 차별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트렌드 분석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그리고 잠재는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표출되지 않고 숨어있는 고객의 잠재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트렌드 분석이 중요해졌다. 자, 트렌드의 수명 주기와 모델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확산하면서 소멸해요. 그죠? 잠재기 다음에 전기 확산기, 후기 확산기. 이때는 일반 소비자들이 다 사용을 하면서 냉각기에 걸쳐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트렌드와 살아남는 트렌드들의 특징을 비교도 해봤어요. 트렌드의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아남는 트렌드가 있고요. 소멸하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렌드 확산의 분류를 해보면 직선형, 계속 변화가 일정하게 일어나는 거. S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어요. 포물선은 시작은 미미했지만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이거는 새로운 시대의 앞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역포물선은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형 트렌드 모델 제시. 그래서 트렌드 생성에서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확산 시간을 측정도 해봤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좀 빨랐어요. 그죠? 스포츠 장비는 좀 느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